자, 여러분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자, 뭐예요? 읊어보세요.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dp dt는 그 다음 델타 S 오버 델타 V 이거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디를 해석하려고 하냐면 TB. 자, TB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조건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공존? 바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거죠. 이 고체와 액체가 공존할 때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이런 현상을. 융해. 바로 한자말로는 융해, 영어로는 퓨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퓨전, 융해, 예, 퓨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몰의 부피인데 액체 빼기 1몰의 부피인데 고체. 그 다음 엔트로피도 1몰의 엔트로피인데 액체 1몰의 엔트로피인데 고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보이세요? 예. 그래서 VM, SM이 1몰의 부피, 1몰의 엔트로피니까 그 1몰의 부피가 고체, 액체, 1몰의 엔트로피가 고체, 액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요 부분은 요거는 언제나 그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요. 양수죠. 왜냐하면 고체하고 액체 중에서 엔트로피 더 큰 게 어느 쪽이에요? 액체요. 액체이기 때문에 이 액체 쪽에서는 항상 저 부호가 양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부피, 1몰의 부피는 액체하고 고체 중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물일 때는 바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나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자, 1몰의 부피가 액체하고 고체의 경우 고체 쪽이 액체 쪽이 더 크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어디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고체가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더 고밀도이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이쪽의 부호가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양수요. 양수가 되죠? 네. 그래서 이때 보통의 경우 TB 곡선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0보다 크다. 를 뭐냐면은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예를 들면 H2O의 경우는 이 그래프가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죠?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수소혈압 때문에 얼음의 부피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얼음, 이쪽이 물, 그리고 이쪽이 베이퍼, 수증기인데 여기서는 요 얼음하고 물 사이의 경계, 요 온도 압력 조건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네. 음수가 되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몰의 부피가 물인 경우와 1몰의 부피가 얼음인 경우 비교하면 이때는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다고. 이쪽이 더 크다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이 더 고밀도니까요. 선생님. 응? 물 빼고 다른 경우는 없나요? 뭐 아스타틴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벌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 한 가지가 더 그게 있어.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 거 모셔도 돼요. 아니 그냥 진짜 이 물질이 이 물질에 단 물은 아니다. 그냥 그 물질에 저걸 그려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 이렇게 하면 다 양수인 줄 알고 딱 똑같이 하지만 우리만. 병신이라 제가 부피가 큰데 일단 말하면 그런 거 나오면 내가 500원 줄게요. 절대 안 나와요. 500억이요? 네. 500억? 500원. 이건
지금 500억 중에 우리 뇌물로 내달라 하면 된다. 500억 정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그 융의 곡선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떨 땐 양수, 어떨 땐 음수가 되는데 그걸 이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됐다. 자, 그다음 그 혹시 학교에서 그 임계점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네. 이윤을 네. 했습니다. 아니 이게 좀 많이 좋아하던데요. 선생님. 많이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냥 이게 좀 정의선 때 그래요? 그냥 무슨 말은 이번 수업 때 아 이건 옛날 아닙니다. 옛날에 언급 하는 거죠. 초임계 유체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 강의를 그냥 문제가 듣고 강의를 듣고 그래요? 뭐 그랬다고 하던데, 뭐 하던데. 초임계 유체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했어요? 근데 이쪽은 시험에 내기가, 애매해. 예, 그 뭐 내기가 그거 좀, 말한 게 아니라 서울대에서 뭐 들었다고 그런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 뭐 이렇게 초임계 유치되고 임계점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는 안 했잖아. 안 했어. 삼중점 자유도랑 자유도. 자, 이거 됐죠? 예. 자, 그래서 임계 상태는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해서 그 다음 슬쩍 언급할 거는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원래 하겠습니다. 너의 얘기 반박. 자, 그 다음 참고로 할게. 자, 이거 다 적었죠? 네, 지운다. 지운다. 챕터 제목을 좀 바꿀게요. 어린이 행동 잘하긴 하네. 내가 언제 이간질 했는데. 왜안 나요? 자, 페이지 다이어그램에서 그 다음 해볼 게 뭐냐? 로리가 몇 개? 아니. 페이즈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용.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요 수식이 있어요. 학교에서 이거 했다는 거죠? 이건 진짜 했어요. 저거 했다는 거죠? 자, 저거 한번 보세요. 안될것 같은데. 하나만 외우면 돼요. 하나만 외우면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요 각각의 항이 뭔지를 알면 돼요. 알겠어요? 각각의 항이 뭔지.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는 건 절대 안 했을 거고요. 네. 저게 증명되거든요. 누가 증명했을까요? 저 수식. 뉴턴. 깁스가 증명했어요. 오. 자, 깁스 에너지의 그 깁스 있죠? 이제 다 바뀌었네. 예, 깁스 에너지의 그 깁스라는 양반이 저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증명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되게 많이 알아야 증명할 수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증명을 하진 않았을 거고. 오히려 더 못. 왜 말해? 저 식도 언급해놔. 우리 식은 언급 안 해. 적으면서 막. 자,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자, 뭐야? 자, 조용 보세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여기 F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말로 자유도예요. 자유도. 영어로 이제 프리덤. 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상도표 상에서 동일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 독립 변수 개수예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우선 이제 말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독립 변수는 뭐냐면 어디서 골라야 되냐면 온도, 압력, 몰 분율 요 세 개가 독립 변수예요.
온도, 압력, 몰 분율 상도표에서는. 자, 그래서 요 써두기만 하고요. 실제 예로 들면 편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C. 자, C라고 하는 건 그 C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그 컴포넌트란 말에서 온 거예요. 요소. 그 철자가 뭐야? 컴포넌트에서 온 거고 원래 그 정의는 그러니까 원래 번역은 성분이에요. 성분으로 번역을 하고 자 얘는 뭐냐면 컴포넌트는 이겁니다. 혼합물에서 독립적인 몰 분율의 개수예요. 이거를 컴포넌트라고 해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로 들면 편하니까 그냥 이게 적어만 놔요. 적어만 놔요. 그 다음 세 번째 P. 얘는 number of phases 라고 해서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를 뜻해요.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로 첫 번째 제목이나 넣자. terms of uses. 제목이나 하나 넣자. terms of uses라는 말은 용어 정리란 뜻이에요. 용어 정리. 그래서 이 페이즈 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그냥 요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증명 못해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요. 나는 증명할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간단한 그 선형대수 이용하면 증명할 수 있거든요. 정보라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형 선생님 형 동생 있나요? 네? 형 동생. 형이 한 명.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외동이에요? 아니요, 동생 있어요. 동생. 여동생이요? 남동생. 형 저번에 생각 나야 잠깐. 이름 뭐예요? 1, 5. 정일호요. 쌤 동생 그 머리 아파. 카고 바지 얘기. 아 맞다. 혹시 선생님 실력 중에 보호자 돌리면 없나요? 없어요. 여기 쌤 동생 가명이 뭐예요? 그럼 없어요. 활동명. 없어요. 왜? 없어요. 가면으로 정보. 자, 저거 알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엄청 먼 친척이 있었다. 순물질의 엄청 먼 친척이. 경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순물질의 경우. 자, 순물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용. 순물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저 number of component 얘를 1로 정하는 거예요. number of component 저 C를 1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넣으면 조용 제발 좀 조용. 자, 여기 1 넣으면 이거 어떻게 바뀌겠어요? 3-P. F는 3-P가 되겠죠? 네. 여러분 시험에는 이것만 나와요. 진짜요? 네. 순물질이랑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만 나와요. 왜냐? 혼합물의 상도표도 있거든요. 혼합물의 상도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절대 몰라요. 절대 모르기 때문에 교사가 모르는 걸 시험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합물의 상도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어? 안봉대 쌤 대단해. 응.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요? 삼중점이 두 개 있는 거. 뭐라고요? 삼중점이 두 개 있는 거. 혼합물에서만 가능해요. 순물질에서 불가능해요. 삼중점 두 개 있는 거예요? 혼합물에서는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니 작년에 삼중점 두 개 있는 거 시험 나왔고 똑같은데요? 그거 혼합물만 가능하고 순물질은 안 돼요. 순물질이 두 개 있는 삼중장이 두 개 있는 혼합물은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자기가 뭘 잘못 본 거예요. 아 근데 작년에 진짜 두 개 있었는데. 작년 기출문제 그런 거 없던데? 보람 쌤 맨날 단일 성분이라고. 아니 시험 문제 한번. 네, 보세요. 근데 작년에 없던데? 보니까
이거 있으면 보여줘봐요. 찾아볼게요. 예, 뭔가를 잘못 읽은 거. 저희가 1학년 때 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봤는데 없던데? 야, 저거 시험에 나왔어? 1번 문제. 나왔어. 그림 그리는 거 여기다. 이가 있다고? 어디요? 봐요. 아. 불가능해요. 그게 아닌 건가? 근데 고체 1이랑 고체 2가 있는. 보자. 어디에요? 근데 단일 성분이 되긴 하네. 어디에요? 이게 이거 삼중점이 하나다 두 개다라는 거는 이건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삼중점이고 삼중점일 수 있는데 삼중점일 때 프리덤이 1이란 얘기예요. 프리덤이 1이란 얘기. 그건 가능해요. 그건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그 프리덤이 여러 개인 삼중점이 어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본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자 저기 보세요. 보세요. 자 봐요. 그러니까 사중점이 없다는 거예요. 사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는 이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엔 이것만 나와요. 알겠죠?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H2O 그러면 맨날 그리는 그림이 이거잖아요. 자 순물질의 상도표는 항상 PT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할 거는 순물질의 상도표는 언제나 PT 그래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모를 거예요. 왜 PT 그래프여야 되는지. 예. 그래서 상도표가 항상 PT 그래프는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를 다른 걸로 잡을 수는 있는데 그건 혼합물에서 그렇고 순물질은 무조건 PT 그래프로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물리학적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 자 어쨌건 그래서 H2O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선생님. 왜요? 아니요. 쌤 여기 있던 물티슈 어디 갔나? 교실에 있어. 옆교실에 있어. 이런 쌤이 과거 쌤 하는 거 아니야? 옆교실에 있어. 자 보세요.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상도표에서 잘 보시면 여기 봐봐 여기. 자 여기 어떤 상태로 관찰되죠? 얼음으로 관찰되죠. 네. 여기는 물이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수증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얼음으로 관찰된다. 몇 가지 상태로 관찰돼요? 한 가지. 한 가지 상태로 관찰되고 물로 관찰된다. 몇 가지 상태로 관찰돼요? 한 가지. 한 가지 상태로 관찰되고 수증기도 한 가지. 한 가지 상태로 관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한 가지 상태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상태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 한 가지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온도 압력 조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뭐로 존재해요? 얼음. 얼음으로 존재하죠.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얼음으로 존재하죠.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얼음으로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온도 압력을 나타내는 어떤 압력 온도가 있을 거고 이 온도 압력을 이 얼음이 존재하게 되는 온도 압력이 있을 거고 이 온도 압력이 얼음이 나타나는 온도 압력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이 것들 사이에 함수 관계가 있어요? 함수 관계 없어요? 없어요. 함수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온도 압력 조건은 여기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얼음이 나타나게 해주는 조건이니까. 함수 관계가 없는 두 변수는 그렇다면 종속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이 얼음이 나타나는 조건에서 온도하고 압력은 서로 종속적이에요?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죠? 몇 개의 변수가 독립적이에요? 두 개의 변수가 독립적이라고요. 그걸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고요. P1 넣어봐요. P1 넣으면 2죠? 온도, 압력 두 개가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얼음뿐 아니라 물에서도 수증기에서도 다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순물질에서는 자, 첫 번째 1 넘버 오브 페이지 1이면 F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2.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P와 T가 서로 뭐하다? 서로 독립적이다.
자, 요 말 이해했어요? 네, 이 말 이해했죠?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시원 이해했어요? 네. 역시 시원. 아휴, 이 똥 싸러 가네 진짜. 한번 나중에 듣겠지 뭐.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요 선 위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넘버 오브 페이지가 뭐예요? 2요. 2죠. 그럼 여기다 2 넣어봐요. F가 뭐죠? 1이죠? 그럼 이게 뭔 말이겠어요? P와 T가 서로 무슨 적? 종속적이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가 결정되고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 자유도가 1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인 요런 곡선 요런 곡선 요런 곡선에서의 그 함수 관계가 뭐예요? 2함수. 요 직선 위에서의 곡선 위에서의 함수 관계가 뭐예요? 클라페이로. 그게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요. 이렇게 미분할 수 있다라는 게 두 개가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함수 관계라는 얘기죠. 함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변수가 정해지면 나머지 한 변수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예시를 하나 썼었냐면 솔루션이 뭐야? 왜? 이걸 다시 적분했으면 로그 P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하고 여기에 베이퍼리제이션일 수도 있고 서블리메이션일 수도 있고 맞나요? 곱하기 T분의 1에 더하기 R분의 델타 S 이렇게 썼었죠? 네. 그럼 이때 수식으로 연결된다는 건 여기에 있는 P하고 T가 무슨 관계라는 얘기예요? 종속적인 관계. 이게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함수 관계를 찾을 수 있을 때 자유도를 프리덤을 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알겠죠? 그 다음 3. 관찰되는 상태가 셋. 그러면 P3 넣으면 F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말로 삼중점이라고 하죠? 자, 삼중점 어디에요? 여기. 여기가 바로 넘버 오브 페이지가 3이라고요. 자, 삼중점은 자유롭지도 않고 함수 관계도 없고 그냥 고정. 어떤 상수로 고정되는 거예요. 그게 H2O의 경우는 뭐란 얘기예요? 0.01도씨에 0.006기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삼중점에 대한 해석은 뭐라고요? 관찰되는 상태가 3개고 자유도가 0이고 알겠죠? 네. 이런 삼중점이 이 안에서 여러 개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삼중점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얼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얼음 한 가지 상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얼음도 얼음 1 상태가 있고 얼음 2 상태가 있어요. 물도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엄청나게 고온 고압 조건에서는 별 이상한 상태들이 다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중점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중점이 여러 개일 수는 있어요. 알겠죠? 어디서? 순물질에서. 자,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 4. 그러면 여기 있는 넘버 오브 페이지가 4보다 크다. 그럼 이때 자유도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뭐가 불가능하다? 4중점 이상이요. 그래서 상태가 4개, 5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는 있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디서?
순물질에서. 혼합물에선 가능하다. 왜냐하면 혼합물은 이제 C를 뭐라고 두면 돼요? 혼합물은 C를 뭐라고 두면 돼요? 만약에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다. 여기 2 넣으면 되잖아요. 2 넣으면 P4 넣으면 이거 0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혼합물은 4중점, 5중점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소금물도 가능하네. 예, 가능해요. 소금물이니까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소금하고 물.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 소금물에서는 어떤 기가 막힌 온도 압력 조건을 세팅하면 4중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순물질에서는 4중점 이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보여주는 논리예요. 알겠죠?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안 나오니까. 아니요. 증명 안 할 거 아니에요. 증명이 이거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증명을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증명을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증명도 안 하고 이걸 언급한다는 얘기는 교사 입장에서는 뭔가 내용을 가리키려는 게 아니고 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역시 예, 자기 지식과시 하는 거예요. 진짜 나 같으면 거기서 그럼 증명해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할까요? 예, 증명해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쌤이 그렇게 말하면 뭐 증명해 보세요. 예, 증명해 달라고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말 그렇게 했는데 쌤이 화내면 그럼 선생 자격이 없는 거죠. 증명? 선생님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 거죠. 증명해. 아니 선생이라고 모든 내용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알고 책임질 수 있는 내용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그거 아는 체 하려고 그거 슬쩍 언급하고 막 증명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막 그리고 역시 서울대와 경상대 차이점. 좀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여기 증명 있거든요. 필요하면 가져가서 보시면 돼요. 전국의 경상대 여기 진짜 증명 다 학생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내 교재에는 증명 다 있거든요. 10장이 있어요. 10장. 어딜까? 옛날 줬던 10장이 그런 거 있어요. 괜찮아. 자, 이해 알겠죠? 자, 이거 이해했어요? 네. 됐죠? 자, 요거 이제 요렇게 하면 상도표는 된 것 같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거기 학교 문제 이런 간단한 퀴즈가 있네요.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학교 학습지에 이런 게 하나 있는데 혹시나 해서 언급합니다. 연습 문제. 이제 이리요. 여러분 학교 교재 17페이지요. 이제 이리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왜요? 그래서 저희 시연이가 여기서 끄는 점이 제일 높은 게 F2라 말하던다. 그런가요? BP 비교? 네, 이거 한 명씩 물어봤는데 이게 혼자 F2라 이렇게 말. F2 HBr 그다음에 확실히 시연이 주특기가 나는데 기억이 안 나. NH4Cl HF F도 말해야 돼. 일단 H 있는 것 중에 골라야 되나? 그 이온이 있는 것 중에 고르고 그다음 H 있는 것 중에 골라야 되나? 이게 이온 결합이어도 되는 거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니 이것도 수능. 이거 혹시 지금 인터넷 되는 사람? 저요. 잠깐 켜보세요. 네, 선생님. 거기에 위키피디아 있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 선생님, 뭐든지 다 말만 해주시오.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자, 거기 위키피디아에 이거 하나만 찾아줘요. 거기 검색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찾을게요. F2 BP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F2 치면 BP는 바로 뜰 거예요.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HF 하고요. 실제 데이터를 좀 볼게요. HBr 요 세 개 좀 찾아주세요. 네, 위키 백과랑 위키피디아 똑같은 거예요. 위키 백과 말고요. 그러니까 위키 영어로 써야 돼. 영어로. 아하. 영어 사이트로 쳐야 돼. 내가 한번 할 거다. www. 저는 WC가 바로 나왔는데요. 위키피디아 들어가 봐요. 자, 잠깐 한 다음에 여기 코 말고요. 잉글리시. 영어로. 잉글리시. 영어 엄청 잘하죠. 아니요, 못 해요. 왜? Where is English? 잉글리시. Here. 자, 여기에 F2라고 쳐 봐요. F2. Go. Go. 맥걸리. 자, 그러면 플러린이 있을 거예요. 또 케미컬 플러린. 첫 번째 거 누르세요. 예, 거기 보면 분비 오잖아요. 아이, 자, 빨리 올려서 이게 보일링 포인트 얼마라고 돼 있어요? 보일링 포인트 얘기했어요. 85 킬. 도시 마이너스 118도씨.
마이너스 쌤 118도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 HF도 빨리 찾아봐요. 빨리 HF. 제가 찾을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 깊이야. HF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요? 똑같아요. 그 창에다가 그 검색 창에다가 쌤, HF 제가 배울게요. 이거. 제가 할게 했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HF 치세요. 고. 그럼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하면 이제 그 케미컬 하이드로진 플로 쭉 해서 Chemistry. 케미스트리 하이드로진 플로리드. 플로라이드. 자, 거기서 보일링 포인트 도시로 하면 19.5도씨. 19.5도씨. 자, 그리고 얘 분자량 얼마예요? HF 분자량도 분자량도 있을 거예요. 얘 분자량 있어. 찾는 방법 알았어요. 네, 분자량 얼마예요? 어디 가서 좀 자랑. 네. 얘 분자량 얼마예요? 분자량. 분자량. 네. 네, 와주세요. 분자량 뭐죠? 분자량은 여기 이제 몰로 매스가 있잖아요. 어디요? 20 몰로 매스 20 맞네. 20.6 거기 다음은 뭔가요? 20.6 HBR. 그다음 HBR 똑같이. 예, HBR 똑같이. 여기서 케미스트리 들어가서 F2는 필요 없어요. F2도 필요한데 이따가 내 HBR부터. 쌤 HBR 이 문자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램프 몰이 예, 그램프 뭐. 예. 자, HBR도 똑같이 하세요. 근데 HBR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무조건 있어요. HBR. 아니 아까 전에 대문자처럼 나왔어. 케미스트리. 아니다. 예. 하이드로진 브로마이드 매스. 분자량부터 말씀. 예, 얼마예요? 분자량 is 80.91 g/mol. 80.91이요? 네. 그다음 BP가 boiling point is 마이너스 66.8. 마이너스 얼마요? 66.8. 66.8. 예, 다음 오케이. 뭔가요? 그다음 F2의 분자량. 이거는 뭐 됐네요. 19의 2배를 하면 38. 됐습니다. NH 이거 찾을까요? NH. 이거 나머지는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찾는 거 재밌어. 자, 보세요. 네, 녹화해봐. 자, 그다음 도구를 하나 되게 아. 맞지 시간. 잠깐만. 도연아 하나만 더 찾아주세요. 도연아. BR2 찾아주세요. BR2. 쌤. 예. 제가 설마 못 찾겠어요. 예, BR2 찾아주세요. 예, 분자량 그거 영어로 뭔가요? 그냥 브로민이에요. 브로민. 이거 내가 왜 이걸 찾게 하냐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찾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틀렸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냥 비얼만 좀 찾아도 되나요? 비얼. 예, 그냥 BR만 찾아도 돼요. 네, 비얼의 보일링 포인트. 얼마예요? 비얼2의 보일링 포인트가 네. 8.8. 50 얼마요? 8.8. 8.8. 그다음에 분자량. 그냥 여기 있다. 확실한 우리 학교 조교 꼴찌가 경구랑보다 좋은 대학 80. 비얼2 80이니까 자, 됐어요.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잘 봐요. 자,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잘 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상태 변화 온도인데. 자, 조용. 저 보세요. 자, 봐봐요. 우선 첫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기억하세요. 고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NaCl이거든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무슨 이온이 있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은 고사하고 녹는 점이 800도예요. 800도고 끓는 점도 이건 내가 기억하는데 1300도 정도 돼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쿨롱 인력이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예시에서 누구란 거예요? 바로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게 바로 뭐다? 전형적인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염화 암모늄인데 그러면 이 염화 암모늄은 상온에서 상태가 뭐란 얘기예요? 고체, 고체 알겠죠? 고체.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HF도 상태가 기체예요, 기체. HBr도 기체고요. F2도 기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NH4Cl이 그냥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알겠죠? 뭐 굳이 데이터를 찾을 필요도 없어. 상온에서 고체고 상온에서 기체면 당연히 끓는 점 누가 높을 수밖에 없어. 고체인 거지. 그게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 1등이야. 무조건 1등이야.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소결합. 자, 영어로 뭐예요? 수소결합. 하이드로젠 본딩 하면 저분자량 이어도 어떻게 된다? 저분자량 이어도 BP가 매우 증가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H2O죠. H2O는 분자량 큰 편이에요, 분자량 작은 편이에요? H2O는 기본적으로 분자량 작은 물질이죠. 네. 그런데 H2O는 알고 있는 액체 중에서 끓는 점 높은 편이라 그래요, 끓는 점 낮은 편이라 그래요? 높은 편이라고 하죠.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결합. 그 수소결합이 여기서 누가 가능해요? 이건 예전에 배웠잖아요. 이게 수소결합 가능하죠. 자, 한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리면 자, 플로라이드가 있고 여기 이제 수소가 있고 플로라이드가 있으면 자, 플로린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전하를 가져요? 자, 플로린처럼 전기임 성도가 큰 건 델타 마이너스 부분 음전하를 갖죠? 그리고 수소는 전기임 성도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수소는 전기임 성도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어서 델타 플러스 부분 전하를 갖는다고 했죠? 2.1. 이럴 때 여기서 나타나는 요런 인력을 뭐라고? 요걸 수소결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H2에서 수소결합이 있는 것처럼 HF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2등이라고요? HF가 2등이라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그다음 쉬는 시간. 자, 세 번째. 속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그래서 BP가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지금 누구냐면 지금의 경우는 바로 F2하고 HBr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F2하고 HBr을 비교하면 자, F2는 지금 분자량이 얼마예요? 38. 분자량이 38이잖아요. HBr은 분자량이 80.9죠. 이때 BP가 각각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118도씨고 HBr은 마이너스 66.8도씨죠. 자, 보세요.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 올라간다고 했죠.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꼴찌가 누구란 얘기예요? F2가 꼴찌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그 프린트에 보면 글쎄 이게 학교 선생님 얘기인지 아니면은 지원이가 이렇게 쓴 건지 거기 HBr은 극성이라고 돼 있고 F2는 무극성이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HBr은 극성이라고 돼 있고 F2는 무극성이라고 돼 있죠. 지원이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아마 학교 선생님이 이걸 언급했다는 것 같은데 맞죠? 언급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HBr은
이건 극성이고요. 여기에 있는 F2는 무극성이 맞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무극성이 이게 극성인 게 끓는 점에 영향 줄까 안 줄까요? 안 준다. 끓는 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고요. 아야. 전혀 주질 않아요. 전혀 주질 않아요. 뭐만 알겠어요? 전혀 주질 않아. 전혀 주질 않습니다. 뭐만 알겠어요? 전혀 주질 않아요. 왜? 그래서 내가 찾으라고 한 게 BR2예요. 맞네. BR2 보세요. 분자량 얼마예요? 160이죠. 근데 끓는 점 얼마예요? 58.8도씨죠. 자, 그런데 이 BR2는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인 거 알겠죠? 얘가 무극성이니까 루이스 구조 같은 얘도 무극성이죠. 그럼 잘 봐요. 이걸 설명을 할 때 자, 극성이라서 끓는 점이 크다 라고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극성인데 끓는 점이 더 작잖아요. 맞는 논리에 틀린 논리예요. 틀린 논리예요. 즉 끓는 점 비교를 할 때는 극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요소다? 분자량이 더 중요한 요소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더 쓰면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서 자 이겁니다. 보통의 경우 극성보다 분자량이 BP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보시다시피 극성 유무로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데이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잘 맞아떨어져요? 분자량이 커지니까 끓는 점이 커진다. 맞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커졌을 때 이렇게 커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BP는 분자량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는 극성이 있는 경우 BP가 커질 수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해야지. 뭐만 알겠죠? 그래서 저 비교에다가 극성 어쩌고 저쩌고 말 붙이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대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얘기는 수능에도 나와요.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능 기출에도 저 얘기가 나와요. 알겠죠? 정관하세요. 수능도 제대로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대 갔겠지. 자, 하세요. 어쨌건 하세요. 아니 경상대 나갔다고 그거 상관없잖아. 근데 그 학교 교사가 되려면 진짜 고생하긴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임용. 임용고시를 쳐야 되는데 임용고시의 핵심 과목이 뭐예요? 수학. 바로 교육사예요. 역사요. 교육사. 그 역사요. 예. 특히나 자 여기서 교육사는 동양 교육사겠어요? 서양 교육사겠어요? 그냥 서양 교육사겠죠? 대한민국에는 동양적 체계로 가리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였죠. 네. 일본은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서양. 일본은 서양이죠? 네. 일본은 타라 입구란 말 알아요? 네.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요. 예. 그냥 엄마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대신 예, 일본은 19세기 말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타라 입구를 선언해요. 일본이 뭐냐면 그냥 네가 좋아하는 브롤러는 다 알아. 타라 입구. 알아? 자, 탈이 뭐야? 탈이 뭐야? 나가다. 탈출. 아가 뭐야? 아시아. 입이 뭐예요? 들어간다고. 어디로? 유럽. 이거를 19세기 말에 일본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본 위스키가 좋은 거예요. 서양 거라. 왜 일본 위스키가 품질이 괜찮냐면 위스키가 뭔데요? 그 독한 술이 있잖아요. 하나 입구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일본이 그 19세기 말부터 우리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가 좋아하는 그러면 브롤러네. 영국이나 네덜란드를 따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일본의 전통 술 외에 유럽 술 있잖아요. 그걸 따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일본은 그 위스키를 만드는 기술이 200년 정도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일본 위스키 중에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 수트 있죠, 수트, 옷, 양복 있잖아요. 그것 중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역사가 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때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식 패션을 따라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일본식으로 따라하면 존나 촌스럽죠. 이게 한 지금으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션 좋아하는 애들 일본 가서 막 옷 사오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일본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약간 패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요즘은 일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일본 이제 패션이 좀 구리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뭐도 잘 만드냐면요. 구두도 되게 잘 만들어요. 구두 구두에도 관심이. 굉장히 잘 만들어요. 구두 알죠? 구두. 그리고 일본이 서양식 옷을 또 되게 잘 만들어요. 그걸 200년 전부터 기술을 발전을 해와서 그래서 톰 브라운이 저가 상품을 일본에서 생산해요. 브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톰 브라운이라는 디자이너 알죠? 네. 그 디자이너의 최상품은 어디서 만들어요? 최상품은 뉴욕에서 만들어요. 일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 세계 달린 거. 그 톰 브라운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이거 다닌 거다요. 뉴욕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톰 브라운 뒤에 택을 보면 뒤에 택에 메이드 인 뉴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비싸요. 왜냐? 톰 브라운이 어디 사람이라서요. 뉴욕 사람이에요. 그리고 톰 브라운의 두 번째로 비싼 라인을 어디서 만들어요? 일본. 그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톰 브라운 뒤에 택에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돼 있으면 가격이 두 번째예요.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근데 톰 브라운 뒤에 택 보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톰 브라운 라인 중에 제일 싸요. 제일 싸요. 하지만 재팬에서 만들어도 톰 브라운이니까 기본적인 가격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요. 비싼데 톰 브라운 라인 중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이 제일 싸요. 왜냐? 미국 장인, 이탈리아 장인보다 일본 장인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니까 메이드 인 재팬 톰 브라운이 조금 싸요. 그럼에도 톰 브라운이 일본에 맡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품질이 괜찮기 때문이에요. 일본 이게 장인들의 실력이 200년 동안 트레이닝 돼서 그래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타라 입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몇몇 제품들은 서양식 기술로 만드는 제품들 중에는 일본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존경해야 될 문제예요. 존나 가짜는 거예요. 화나요. 존나 가짜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이 그 뭐 위스키 좀 만들고 신발 좀 만들고 옷 만들고 그게 뭐라고 그게. 존경심이 든다. 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 만세, 철렁피아 만세.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가짜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끝나고 어디의 식민지가 돼요? 대한민국. 미국의 식민지가 되죠? 네. 그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해요? 6.25 일어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 전까지를 뭐라고 무슨 시기라고 해요? 냉전. 그때를 미군정 시기라고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식민지였어요. 예. 뭐 고문했어요. 예. 서대문 연구소. 문서로 남아 있는데 메가더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뭐라고 포고를 했냐면 그 기록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뭐 이거 말. 예, 메가더 포고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검색하면 왜 이거 안 유명한 거예요? 예? 근데 왜 이거 안 이 유명해요?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이 바꿨으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있으니까요. 거기 포고문에 보면 미군은 조선 땅을 해방시키려고 온 곳이 아니라 조선 땅을 점령하러 왔다라고 포고문에 딱 나와요. 그거 왜 도와준 거지 6.25 때? 왜냐면 중국은 이겨야 되니까요. 중국하고 소련은 한테 이겨야 되니까. 그럼 6.25이 끝나고 나서 왜 물러난 거예요? 예? 누가요? 미국. 미국이 왜 물러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어디 있어요? 몰라요. 한국. 그게 평택에 있어요. 뭔데요? 평택에 있는 그 캠프 뭔데?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부대예요. 미국이 왜 6.25 때 우리나라를 왜 도와줘요? 점령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점령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찾아보면 진짜? 나와요. 예. 조선 영토를 점령. 점령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노예 상태와 적당한 준비.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찾으면 나온다니까요. 아 선생님 근데 밑에 보자 밑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근현대사에서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다음 미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상태에 있던 우리는 동양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서양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동양 철학이 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답 콜로나이즈. 동양 철학을 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들 있죠. 다 어떤 식의 교육 철학을 배운 거냐면 서양 철학적 교육 철학을 배워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 따위 수업을 들었을 때 재미가 1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방식과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동서양 철학을 다 공부하거든요. 공부하니까 아, 이 동양 철학이 굉장하구나. 거기서 깨달음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학교 선생들은 임용고시에서 서양 철학 교육상만 배워요. 물론 그것도 공부량이 엄청나요. 이만한 책이 3개예요. 뭐가요? 서양 철학 교육사 책이 이만한 책이 3개가 있어요. 이상한 책이 뭔데요? 두께가요. 아 별로 없네. 이거 3개를 달달달 외워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한 사람들이 임용고시 쳐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학벌이 낮다고 해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완전 대박이네요 그러면. 예,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도 임용 오셨어요. 나는 안 치죠. 그따위 시험 왜 쳐요? 어?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는 책 따위 같은 건 나는 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신. 물론 그 안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을 흐르고 있는 그 철학 사조는 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시험 붙으면 연봉 1억을 준다 이렇게 해도 안 쳐요. 내가 그거보다 더 벌어요. 오! 플렉스! 왜? 그럼 플렉스! 네. 근데 그럼 재정이 문제 없겠네. 아야 그럼 우리 앞으로 야 거기서 빵 3개씩 먹자. 선생님 지금 한 번 더 가면 안 돼요? 이번 쉬는 시간에. 뭐만 양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굳이 무시할 건 없지만 무시하고 싶은데요 족밥 새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범대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적어도 화학을 나보다도 잘할 수는 없다고요. 당연하죠. 뭐만 양죠? 그렇죠. 선생님.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선생. 왜요? 하나만 저한테 물어볼게요. 뭐. 꼬투를 빙빙 돌려서 씻으면 예? 조지 워싱턴. 참네. 뭐 그런 말도 안 돼. 꼬투를 빙빙 돌려서 씻으면 조지 워싱턴. 이게 진짜 만든 거. 자 봅시다. 조지 워싱턴. 쌤 근데 쉬는 시간 없어요. 지금 8시네. 자 빨리 할 게 많아요. 자 아니 진짜 쉬는 시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자 봅시다. 그래서 요거 했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침전평형. 자 그러면 잠깐 화날려 하니까 빨리 대답해. 왜요? 멀려. 5만 쉬면 안 돼. 5만. 아니 저